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법대생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가 개강을 했어요. 아, 앞으로 학교 공부 때문에 많이 바빠질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더 덜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올리는 영상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판례 암기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금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공인노무사 시험을 접할 때 이게 처음에 나오는 주제였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가 처음 임금성을 접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해 위주로 자세히 한번 풀어볼 테니 잘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 순서가 말랑말랑과 판례 때려박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급자분들은 말랑말랑을 집중해서 보시고 이해도를 좀 올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급자, 고급자 분들은 판례 때려박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서 답안 현출을 연습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말랑말랑 시간이에요. 우리가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슨 임금성을 판단해야 될 때가 2번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룰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임금성을 판단해야 될 때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될 때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경우인 평균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임금의 개념과 이거 하나랑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임금성 판단 기준, 이게 좀 다소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걸 왜 하지?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는 게 처음에 잘 감이 안 와서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 그러니까 임금성을 도대체 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을 쌓아두면 그 내용은 다소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임금성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는 임금성이라는 거 그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평균 임금을 구하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 임금은 뭐고 왜 구해야 하냐? 우리가 알바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은 우리가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 임금의 11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커질수록 퇴직금이 커지겠죠. 우리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온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퇴직금도 받아야 될 텐데 입법자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수준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짱박아 놓은 공식이 바로 평균임금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누려왔던 생활 수준을 최대한 비슷하게 반영해주는 공식이 제2조 1항 6호에 규정되어 있는 평균임금 공식이라는 말씀인데요.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누려왔던 평균적인 생활을 나타내는 임금 수준이라는 거죠. 근기법 제2조 1항 6호에서는 평균임금을 평임 사유 발생일
전으로 3개월 전으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근로자가 지금까지 받았던 임금 총액을 그 총일수 3개월에 해당하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거는 이 임금 총액이라는 친구예요. 임금 총액. 근로자가 받아왔던 급여가 이 임금 총액에 포함이 돼서 그 평임 산정에 반영이 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많이 포함될수록, 그러니까 근로자가 받아왔던 급여가 이 임금 총액에 많이 포함된다고 판단이 될수록 평균 임금이 커지겠죠. 그럼 아까 살펴봤듯이 평균 임금은 퇴직금에도 반영이 되니까 평균 임금이 커질수록 또 퇴직금이 커져요.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예컨대 제가 중고차 딜러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제가 기본급으로는 150만 원을 받고 월 150을 받고, 그리고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50만 원씩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제 평균적인 생활 임금에 기본급 150만 원이 포함될 것임은 직관적으로 인정이 돼요. 왜냐면 이건 내 기본적인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니까 150만 원 꼬박꼬박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 50만 원의 인센티브, 한 대당 50만 원. 내가 차를 한 대도 못 팔 때도 있고 또 차를 많이 팔 때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50만 원 인센티브는 포함시켜야 될까 말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해져서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 때려받기에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네, 판례 때려받기 순서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사례형 문제를 풀 텐데, 그 사례형 문제에서 평균 임금에 관한 임금성을 물어보면 첫 번째로 평균 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의, 그리고 임금성 판단 기준 일반까지는 필수적으로 깔아주고 가셔야 되고요. 또 문제에 따라서는 또 플러스 알파로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써줘야 되는 그 앞에 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그것도 꼭 외워주세요. 네,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의 의의는 근기법 규정 조문만 박아주면 돼요. 근기법 제2조 1항 6호와 그리고 근기법 제2조 1항 6호의 임금은 근기법 제2조 1항 5호의 임금을 의미한다. 이거 딱 박아주면 되고요. 임금성 판단 기준 일반에 대해서 외워볼 텐데요.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1번 요건 근로자에게 계정 지급,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2번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3번 요건 비록 현물로 지급되어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 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세 가지 요건을 들고 있죠. 계정 지급 의무, 비록 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쓰는 판례 중에서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때마다 보너스를 줄 때 이 판례를 쓰는 건데요. 예컨대 아까 들었던 예로 자동차 판매 수량에 따라서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이런 것처럼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때마다 지급하는 거, 이때 써주는 판례예요. 이 판례의 두 문자를 따보면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무발 관련,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특우사정,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취금방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무발 관련, 특우사정, 단취금방라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그 성과급, 상여금의 임금성도 그 플러스 알파로 써줄 수 있는 판례에 포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두 문자로 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의 상여금과 또 공기업에서의 상여금이 각각 문제된 경우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